전략 포인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현물시장의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좀 어렵게 시작이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급락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대내외적으로 그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해외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가장 본질적으로 해외 금융시장, 특히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 좀 가장 주식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반대로 이제 ECB는 연내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양 국가의 통화 정책이 좀 엇갈리는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양 국가의 통화 정책이 엇갈리면서 이 부분이 특히 환율 시장, 달러화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지는 게 아무래도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를 좀 낮추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캐리 트레이드가 좀 되감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좀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국내 증시에서도 조금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주말에 팔리 테러까지 겹치면서 어떤 막연한 공포심이 또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국내적으로 또 수급 이슈가 있죠. 대주주 강화,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어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특히 개인 쪽에서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국내 기관 매도 물량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효과를 좀 이제 발라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내 워낙 이제 코스닥이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과세 회피를 위한 어떤 수급 이슈까지 꼬이면서 조금 이제 시장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도 물론 이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기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추세적인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이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모색하시긴 하셔야겠지만 좀 변동성이 완화될 때까지는 조금 이제 관망하시면서 좀 더 이 종목 단에서 종목을 선별하시는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좀 매매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매매 전략 세워야 될지 한 주간의 투자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한쪽으로 좀 강하게 포지션을 잡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또 가격 조정이 많이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또 이제 매도를 강하게 하시면 또 이 부분은 또 바닥에서 또 파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또 많이 빠졌다고 섣불리 사셨다가 여기에 따른 어떤 또 하방 리스크의 또 관리를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 좀 시장 흐름을 좀 관망하시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19일에 10월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대신에 내년에 굉장히 느리고 점진적인 속도의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삽입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가장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 시장의 초점은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이 아니라 내년도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얼마나 느리고 천천히 진행하느냐에 시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10월 FOMC 회의록에서 나타난다면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지금 전 종목에 걸쳐서 굉장히 가격 조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그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좀 수급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그리고 4분기, 1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바탕업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좀 종목을 선별하시는 그런 시간을 두시면서 시장이 안정되면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저가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아무래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